최악의 공천이 미래통합당 시절에 황교안 공천이었는데 그때 공천받은 현역들 다 존중받아서 그냥 가고 있다. 그럼 이게 잘된 공천이냐? 혁신 공천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자들이 언론이 평가하기를 잡음이 없다. 민주당에 비해서 파열음이 없다. 조용하다라고 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비롯해서 소위 얘기하는 용액관, 검액관 다 챙겨서 가고 있는 것이고 대체로 현역들 가지만 TK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 뭐 박지원 전 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선이훈한 쉬운 거부터 먼저 풀고 지금 어려운 과제들 다 남아 있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어려운 것부터 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찌그럭버그럭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점짜리 쉬운 문제 킬러 문항 하나도 못 풀었다. 그래서 앞으로 킬러 문항이 닥치기 시작한다면 거기도 공천 파열음 상당히 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구 서문시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그쪽 지역정가 소문이 거기 현역 다선들 다 날아간다. 또 일부 어떤 모 의원은 벌써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막 흉용하더라고. 그냥 정가예요? 네, 5선 의원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전운이 감도는구나. 그런데 그쪽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저기 본선 거기 결승 무대가 남아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정권 심장부로부터의 이런 어떤 지진의 파장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저기 현역 의원 물갈이하면서 낙하산으로 내리꽂기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비용과 혼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조짐이 나타난 데가 부산입니다. 그 부산 진갑이라든가 부산 사상고 같은 데서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측근이 됐다는 거죠. 그 됐다 단수 공천 받는다는 거고 또 저기 그 진갑의 경우에도 지금 낙하산 시비가 해가지고 벌써 당원들이 상경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상경투쟁이 벌써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런 어떤 그 낙하산 공천하면은 국민의힘 탈당해서 낙선운동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이번에 격전지가 많다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산 같은 데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이게 TK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본인 원하지 않았지만 당의 요구로 지역구를 바꾸지 김해을로 않았습니까? 갔죠. 예. 지역구에서 너 오지마 해가지고 사무실을 못 얻고 있다. 기자회견도 못했잖아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 그 다음에 이제 서병수 의원도 갑자기 이제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어디죠? 그 부산 전재수원 지역구로 갔잖아요. 북강서갑인가요? 네, 북강서갑. 거기로 갔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동네 주민들이 아니 국민의힘은 아무나 그냥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냐? 아무나 그냥 뭐 빗자루 꽂으면 다 우리가 찍어줄 줄 아냐? 결코 우리 그런 시민들이 아니다라고 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잠잠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재된 폭발물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일부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구에서 오래 한 5선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경선을 하든 그 사람은 살아서 돌아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초재선들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전망도 그러니까 합니다. 시끄러운 걸 두려워하고 지금 이게 보수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인데 이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울 걸 두려워해서 할 일을 못하면 그게 필패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저기 뭐 지금 보수 언론의 그런 논의에 관계없이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은 밀어붙이는 당이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충청북도에 8석이 있어요. 근데 지금 3명의 검사 출신이 새 지역구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벌써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김진모 검사장이 받았고 청주에서. 그런데 그 옆 지역구의 청주 상당에서 정우택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가 경선 지역으로 발표되는 그날 그 저기 정우택 의원이 카페에서 돈 봉투 받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날이 바로 경선 발표하는 날. 아 경선 발표 날이었군요. 근데 거기에 상대 후보자가 누구냐면 윤곽군 대구 고검장 네.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거기 경쟁자로 있으면 이상하게 앞서가든 이건 뭐가 터지고 경쟁자가 없으면 그냥 단수 공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증평 쪽에 그 경대수 의원 그 검사 출신까지 하면 세 명이 이렇게 되니까 이 검사 진영들이 딱 짜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도 반발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8분의 3이 검사라고 하는 것도 참 끔찍하지만 아마도 거기가 운동권 대 검사 싸움의 본 중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운동권이나 뭐 검사나 만만한 게 충청도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보더라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민심은 조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상당히 평지풍파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천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면 시끄러워도 관계없다. 오히려 시끄러운 게 낫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에 충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거를 잘 유도해내면은 지금 민주당의 시끄러운 것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이기는 선거 전술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싹 쓸어내고 정말 신진 세력들이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민생이나 뭐 경제 관련이나 외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